한번 가졌으면 절대로 팔지 말라. 예술 그림도 그리고 뭐 골드바든 아니면 연결권이든 아니면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한번 갖기 시작하면 절대로 팔지 않고 자식에게 손자에게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뻔한 얘기, 매우 당연한 얘기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축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이 그 저축의 힘을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저축의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싸게 샀다라고 50% 싸게 샀다라고 하면 뭐 만원짜리를 5천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5천원을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아예 만원 자체 5천원 자체를 쓰지 않으면 5천원이 내 호주머니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돈이 무조건 뭐 절대적이다 그런 건 아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돈이 아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리고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는 실제 현물인 돈이나 뭐 금이나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돈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빚을 진 사람들은 아비규환 지옥이고, 저축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헐값에 그 빚쟁이들이 뱉어내는 물건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집값이 뭐 10억을 분양받았는데 30억이 됐다, 3배가 올랐죠. 하지만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을 때 그 자산이 언제나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빚을 지고 샀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무리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풍전등합니다.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에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금융 적자가 장난이 아니죠. IMF 때, 리만 때 이제 적자가 3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600억 달러가 넘죠. 무역 수입 적자가 그렇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가 개폭망이죠. 가격 긴축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심하죠. IMF 전에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가격을 20% 30% 할인했습니다. 지금 수입자가 20% 할인한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왠지 기시감이 들죠. 왠지 오버랩이 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지금 이창용 총재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얼굴이 지금 잿빛이죠. 근데 그놈은 그놈대로 자기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금융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업계 예강기자를 그 자리에 앉혔더니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배명령을 저지르고 있고 그 자리를 이용한 뭐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서민들의 삶이 더 악랄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지고 더 악착같이 안 좋아질지 이제 또 우려하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요, 더욱더 사람들은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뭐 열심히 살아도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겨둔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뭐 더 이제 두려워하고 더 어려워하고 염려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2023년 연말까지 가면 8% 넘어간다라고 하죠. 하단이 이제 한 5% 이제 넘어가는데 좀 지나면요, 하단이 6%가 될지도 모른다. 6에서 8%가 될 수 있다. 6에서 9%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뭐 5억을 한 48% 정도로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원리금이 260만원쯤 됐는데 좀 지나면 280, 290이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래 한 2, 30만원 더 부담하는 가지고 뭘 그렇게 뭐 호들갑 떠냐 이러겠지만 그게 2, 30만원 더 부담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2, 30만원 조금 지나면 2, 30만원 2, 30만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리금 260이 280되고 310되고 340되고 400되고 이런 거 어떻게 된다? 그냥 속도로 무너진다는 거죠. 이상하다. 실제로 10억 주고 샀는데 시세가 20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팔면은 뭐 이자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10억 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안 팔리니까요.
남들은 잘 판다고 얘기하는데 언론 뉴스 보면 팔렸다고 하는데 왜 내 건 안 팔리지? 알고 봤더니 뭡니까? 호가 장난치느라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자전 거래죠. 실제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거래가 된다는데 내 건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뭐다? 가짜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내다볼 때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낫겠습니까? 함부로 믿지 않는 거. 업계 예관 기자가 얘기하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게 진짜일지라도 나에게 예상되지 않으면 뭐다? 그는 진짜든 가짜든 의미 없다는 겁니다. 팔려야 내 자산을 내가 잘 운영하고 잘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그게 내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앞으로 무슨 세상입니까? 왜? 사방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기 때문인 거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궁리 오래오래 버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퇴직해도 있잖아요. 60세, 65세 그만두고 나와도 너무 건강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중에는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대표가 나이가 60한 2, 3세쯤 되신대요. 자기 막내 아들이랍니다. 8남매 중에 막내. 자기 모친하고 부친이 지금 100세, 101세인데 아직도 여전히 여행 다니고 예롭게 지내신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더 그게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렵고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더더욱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고비당 우량주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놔서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이 2억이 있는데 배당이 2천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인 거죠. 그런 이제 자산들을 이제 갖춰놔야겠죠. 그런 자산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욱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직하게, 우둔하게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삶이 안정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투기에 빠져가지고 한 방을 노리고 매일같이 그것만 들다 보면 일상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기 어렵죠. 그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서 성실히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별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탄탄해지고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형편이 많이 어려지고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소비를 좀 줄이고 살아야 될 공리를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나라든 기업이든 시장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함부로 그들이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믿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